참관자들이 식민과 분단의 사슬에 묶인 채 고통당하는 민족의 아픔에 공감하며 평화통일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결단하던 시절에 울려 펴진 2000년 6.15 공동선언은 새로운 전환을 위한 역사의 계시였습니다. 2000년 11월 이 같은 전환의 역사에 응답하며 창간된 통일뉴스는 평화 통일시대를 이끄는 메신저요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4년간 통일뉴스는 식민과 분단의 동토에 임한 평화 통일의 계시의 말씀이 육신을 입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정론이 정행으로 열매 맺는 정론 집필의 길을 걸으며 냉전 군사 동맹 세력과 분단 냉전 적폐 세력에 저항하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여금 전쟁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도록 강제한 한반도와 주변의 정세 변화 이후 우리는 지금 냉전 군사동맹 세력과 분단 냉전 적폐 정권이 자행하는 전쟁 정치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한 채 적대적 대결 구도를 세계의 전장 우크라이나까지 확대하면서 영구 분단과 핵 전쟁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민족의 운명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통일뉴스는 평화 주권과 자주통일의 실현을 위한 아름다운 전환을 만들어내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의 불씨를 지피며 역사에 대한 종말론적인 희망을 잃지 않게 만듭니다. 통일뉴스에 담긴 사람들의 기억과 이야기, 그 순환의 삶의 여정은 민족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를 향해 휘몰아치는 거대한 생명운동의 물결로 그 안에는 평화를 만드는 민중의 집단 지혜와 문화 정치 전략과 정의로운 평화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식민과 분단의 원죄를 안고 살아가는 한반도에서 통일뉴스가 지닌 역사적 사명은 무엇보다 먼저 한반도의 민의 마음의 지층에 깊게 새겨진 전쟁과 국가폭력이 남긴 상처와 증오를 치유하고 화해함으로 한반도 민의 분단과 냉전의 마음의 지지를 평화통일과 화해의 마음의 지질로 변화시키고 적극적 평화의식화를 이루는 정의로운 중재자의 사명입니다. 이 같은 의식의 변화를 통해 한반도 분단 체제 안에 구조화된 전쟁의 정치학을 평화의 정치학으로, 전쟁의 경제학을 생명 자본의 경제학으로, 제국주의 신냉전 구조를 민족 공동체의 자주적 평화 상생 구조로 전환시키는 평화 환경 구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오늘 창간 24주년을 맞이한 통일뉴스로 인해 분단 냉전 시대의 극단을 살아가는 한반도민의 삶이 적극적 평화를 만드는 이야기가 되고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의 뉴스가 되고 끝내는 평화 통일의 사건이 되고 민족 공동체의 구원이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자주통일 평화연대와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통일뉴스와 함께 평화 동맹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뉴스 24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용종 우리 상임부장님께서 제가 할 말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무리 치석 같은 어둠 속에서도 여명의 눈동자는 빛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엄혹한 시절을 맞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앞에 놓인 번쩍이는 새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시대정신이 있는데요. 나라를 잃었을 때 시대정신은 독립운동입니다. 오늘의 시대정신은 통일운동이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사회의 모든 모순을 해결하는 근본 해결이고 핵심입니다. 이러한 통일에 대해서 오늘날 이렇게 엄혹한 시절을 맞이하게 된 것은 우리 독립운동 진영으로서는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해 동안 통일뉴스가 이런 통일을 지향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통일뉴스가 바로
독립군의 수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통일뉴스가 통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은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제가 축사를 하게 돼서 참 목이 없습니다. 축사를 하기 전에 이 좋은 자리에 축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수원지법의 재판에 참관을 하고 왔습니다. 민주노총 활동가 4분, 그동안 자주와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신 4분에 대해서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석건호 동지에게 징역 15년 선고되고 나머지 8년, 5년, 그래서 참으로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게 설령 검찰에서 기소한 걸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15년이라는 형을 아주 그 판사가 아주 모든 그 얘기를 다 하면서 그렇게 선고하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유린당하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오늘 느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쫓아내고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되겠다 이런 걸 돌아오는 길에 다시고 또 다졌습니다. 격동하는 대전환기 세계 정세와 전쟁과 분단의 앞장서고 있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도 자주와 평화 통일의 기치를 들고 전 국민을 일깨우고 계신 통일뉴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통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남과 북 한반도 전체에서 자주권을 실현하는 것, 그리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함께 사는 게 바로 통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분단시키고 전쟁의 광포로 몰아넣는 제국주의는 침탈과 약탈로 생겨나고 그 제국주의 패권은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38선을 긋고 지금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국경선이 일직선이 된 것은 아마 이 제국주의의 침략과 약탈의 아픈 흔적들입니다. 대결과 지배로 전 세계 일국 패권을 누리고 우리 민족을 분단시킨 제국주의는 전 세계 민중들의 자주성 강화와 역량의 강화 투쟁으로 이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 처한 미 제국주의는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이제 한미일 동맹뿐인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나토가 허물어지고 있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지탄에 빠지고 아랍 민중들은 끈질기게 자신의 자주권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남은 것, 그토록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미 제국주의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은 유일하게 한미일 동맹이고 그 중에서도 물적 토대와 정치 권력을 털어진 윤석열 정권이 미 제국주의의 유일한 희망으로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학살에 이어 다음 전쟁들은 한반도가 될 거라고 유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정말 나무 일같이 말합니다. 인구 밀집도도 높고 좁디 좁고 이 가까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상만 해도 온몸이 찌릿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켜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을 팔아넘기고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 가장 큰 윤석열의 죄악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하여는 명명백백하게 죄상을 고발하고 그에 응당한 법적 책임을 지우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주권과 평화, 민족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후퇴되고 파괴되면 되돌리기도 쉽지 않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 간에 우리 민족 구성원들과 국민들이 입게 될 상처는
다시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깊게 생채기를 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역사 문제 후퇴와 반복의식 고치는 우리 후대들에게 민족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전쟁으로 몰아넣는 그야말로 가장 큰 제약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권과 분단 세력 그리고 전쟁 세력의 바로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국민 여론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북전단 드론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윤석열 정권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은 정권이 대북 적대 정책을 서지 않고 전단과 드론을 날리지 않으면 될 일이라며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파병과 전쟁 물자 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죽든 말든 전쟁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국주의 세력과 윤석열 정권은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주와 평화, 진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 통일교수에게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그동안 수행하셨다고 한편 박수를 보냅니다. 자주와 평화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에서 제일 중요한 전선은 바로 이데올로기 전선이라 생각합니다. 저들의 분단과 전쟁 기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미국을 숭배하고 북한을 악마화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 전선은 80년 가까이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국민의 귀와 머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 이데올로기 전선의 제 최천명에 저는 통일뉴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 전선의 최선을 선 통일뉴스의 24주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모이신 모든 분들은 이 땅의 주권과 평화 통일을 절실히 원하는 분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주권과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특히 현 시기 주권과 평화를 위한 절박한 과제는 바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입니다. 아마 윤석열 정권은 박근혜 정권보다 훨씬 포악하고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발악적일 정도로 버틸 거라고 다들 예상합니다. 여론조사의 결과나 지연제의 폭로로 그리고 여의도에서의 그런 논박으로 윤석열 정권은 물러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75%의 민심을 우리는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4.27 선언에 열광했던 우리 민중들 그리고 6.15 선언에 함께했던 그렇게 가슴을 설레었던 우리 민족들의 그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민족 자주의식은 우리 민족이 있는 한 결코 전해들이 말살을 해도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민중은 슬기롭고 강인합니다. 반드시 승리의 길로 나아가리라 생각합니다. 그 승리로 나아가는 길에 통일뉴스 관계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왔던가 마찬가지로 함께 합시다. 윤석열 정권 퇴진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권을 세워 이 땅의 주권을 사수하고 통일의 그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축하합니다.